자, 일단 우리 거기 보니까 경기 변동에서 1절 나와 있는 게 뭐나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예, 그대로 통과. 자, 2절 갑니다. 그럼 참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자, 인플레이션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검 한 돈이 1년 전에는 10만 원 되던 게 지금은 현재를 보니까 20만 원 되어서 20만 원. 그러면 이제는 10만 원 가지고 검 한 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은 결국은 자, 물가가 올라갔지? 네. 그죠? 화폐가 10만 원짜리 현재 보니까 20만 원 가치 있는 거지. 네. 그죠? 아, 다시. 10만 원 가치가 현재 떨어진 거지. 네. 그죠? 화폐 가치는 뭐 한 겁니까? 떨어진 거요. 이걸 아시라고. 결국 인플레 발생 항상 뭐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저기 대출 받았었는데, 예? 10만 원 받았습니다. 자, 현재 갚아야 되거든요. 갚을 때 이자까지 합쳐서 보니까 13만 원을 갖다 갚는다 치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은행들 10만 원 가지고 원칙 얼마? 20만, 물가 보면 20만 받아야 되지. 근데 저기 13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고 물가 올라간 거지. 이럴 때는 사람들은 금을 사겠습니까? 현금 갖고 있겠습니까? 금이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요거 아닙니까? 현금은 선호됩니까? 기피됩니까? 기피하고 현물을 갖다 뭐합니까? 하면은 결국 현물이 부동산 맞지? 네. 부동산 투자가 많아지겠지? 네. 그 부동산 가격은요? 올라가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고 사실은. 네, 그런 건데 뭐 그냥 넘어가자고 큰 의미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알 것은 뭐 있습니까? 인플레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간 대신에 뭐 있습니까? 화폐 가치 하락한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요 반대, 인플레이션 반대가 뭐죠? 디플레이션입니다. 반대겠죠? 지금 한국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뭐 있습니까? 어떤 이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공부하시면 돼요. 이 말은 나중에 7월달 8월 넘어가 가서 보고 이런 게 어떤 이슈화가 되면 그때 공부하자고. 지금 안 할 거 좀 하지 말고 미리. 디프레이션과 자 다시 디프레이션 발생하면 이걸 하자고. 투자 우리 이제 어차피 이런 목적 투자니까 발생하고 있으면 현금 갖고 있어야 됩니까? 현물 갖고 있어야 돼요. 디프레이션 현금이죠? 네. 현금.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이 주부들이 가끔 이제 개모임하면 그 속에 뭐라는 거면 여덟 집에 돈이 얼마 있니 묻습니다. 물으면 얘들 뭐랍니까? 금액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박스, 두 박스, 박스를 한답니다. 한 박스 얼마요? 네? 한 박스 얼마요? 이런 말 합니다. 실제. 우리 지금 몇 개 있다. 몇 개라 해야 한답니다. 몇 개. 그러니까 지금은 될 수 있으면 현금이 낫습니다. 아마 지금 뭐 이 TV 보니까 제가 가끔 요 강남에 있는 분들이 부산 와서 현재 뭐 거의 완전 뭐 투기 바람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거지거든요. 약간. 그래서 뭐 저기 어디입니까? 해운대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뭐 1억씩 뛴다는데 요새. 응? 뭐 동네하고 몇 군데 그런 적이 있다는데 요거는요 투기 조장입니다. 방식이 있어. 하는 방식이. 한때 이제 강남에 좀 하다가 여기 어디 갔습니까? 창원에 있는 곳도 팀들이 있어. 얘들이 좀 바람이 일으키다가 또
4년 전인가 또 부산적인다고 팀들이 있더라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박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얘들만 지금 하고 있던데 보니까. 하여간 중요한 건 내가 지금은 현재 집 살래 말래 물으면 난 집 안 사. 무조건 현금이야. 현금. 자, 일단 넘어가서 129페이지. 자, 2절. 제목이 뭐예요? 제가 찾고 있죠. 수업할 때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자꾸 설명 목적은 자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는 반면에 무슨 경기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가장 포괄적인 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우리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가 중요합니까? 일반 경기가 중요합니까? 항상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 그래 가지 항상. 만약 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똑같은 특성이 있으면요, 절대 책 제목에서 부동산 경기라는 용어 안 쓴다고. 또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 경기를 딱 명시했단 말은 벌써 뭐 일반 경기와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나오거든 일반 경기와 서로 비교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항상 경기라는 건 어떤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보면 경기가 좋은 걸 보통 뭐라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정점이지. 나쁜 걸 뭐라 하죠? 저점. 자, 그런데 우리 이걸 보통 뭐랍니까? 호경기 이렇게 쓰죠? 그죠? 얘가 뭐죠? 호태. 호태. 여기에 불경기죠? 또는 불황. 다시 이게 뭐죠? 회복. 이런 4개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 하기서 보니까 호경기란 말과 불경기 대신 무슨 가면 상향시장, 하향시장 쓰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상향시장 씁니다. 이 같은 말은 뭐야? 하향시장 쓰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4개 사이클 국면을 가지고 있더라. 독자들은 어떤 분은 이래 보지 않고 있죠. 여기 있는 정점과 저점은 둘 다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요거 2개 다. 요걸 보통 뭐라 하냐면 경기가 나쁘다 해서 수축 국면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또 회복과 상향시장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걸 다른 말로 수축 반대가 뭐예요? 확장 국면 쓰기도 하더라.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정점에서 사이클 변동 후에 똑같이 다시 오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정점이 있지. 이 시간적 갭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 하냐니까 주기. 그러니까 주기란 말 뜻은 뭔지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같은 기가 오는 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있는 정점에서 저점과의 폭이지, 폭. 요 폭. 요걸 뭐라 합니까? 진폭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자, 일단 이런 걸 먼저 아시는. 그러니까 진폭이 뭐고 주기가 뭔가 좀 아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 주기는 오는 시간인데 일반 경기가 오는 주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오는 주기는 좀 다르거든요. 일반 경기 주기는 크게 3개 있어요. 네, 우리 거기 쓰고 있는 보니까 키친파도, 두 번째 주글라 파동, 콘트라티에프. 그 다음에 얘를 보통 뭐라 하면 쿠츠네츠 한센, 쿠츠네츠. 한센인데 이것도 암기한 셈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뭐랄 건가 하면은
일반 경기를 대표하고 있는 파동은요, 요거 말한답니다. 주글라 파동. 우리 보통 이제 키치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재거품이 쌓이는 계열수는 약 한 40개월 정도만 쌓이거든요. 40개월. 주글라 파동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겁니다. 설비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보통 한 10년 주기 된다 생각합니다. 콘트라테 보통 이제 기술 혁신 같은 거 한 50년 주기거든요. 코치는 한 사람 우리 재건축은 보통 한 몇 년 되겠습니까? 대충. 이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몇 년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더 길다. 누가 더 길어 기간이.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년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더 길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낸 놈도 미친 놈이고 문제 푸는 놈도 미친 놈이야. 그러니까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제가 말한 것은. 응? 자, 그러면요 이제 갑니다. 거기 설명돼 있는데 우리 책은 여기 싹 빠졌네, 그죠? 빠졌는데 일단 저런 개념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129페이지. 자, 부동산 경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 경기는 워낙 쉬우니까 지금 사실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지론은 이겁니다. 한 번 들어서 기억할 건 지금 하지 말자는 거야. 어차피 9월달 가서 이 한 번 들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든 걸 자꾸 반복에 들어서 그걸 기억하시고 쉬운 걸만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나중에. 미리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부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잖아. 좀 줄여서 자꾸 하시라고. 줄여서. 자, 일단 그 1번은 부동산 경기의 의의가 나 있죠, 그죠? 나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이건 우리 재개발 건축이 보통 이거 말하는 건데 자, 그 1번이 그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라면 절대 건축 경기지 토지나 재건축은 아니에요. 응? 보통 이걸 다루면 건축 신안쓰거든 쓸 때 이 표현 자체를 갖다가 이걸 쓸 때 그래서 요건 마시라고. 응? 이때 우리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주거, 상업, 공장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건 큰 의미 같지만 요걸 기억하시라고. 건축 경기 말한대 하시라고. 그 설명되어 있죠? 첫째 줄 보니까 있죠? 주거용 부동산 필요 없고 건축 경기만 이거 보시라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광의, 협의, 채광이 있죠? 난 모르겠어. 응? 모르겠다고. 결국은 하지 말라는 거야. 알 필요 없으니까. 자, 2번을 갖다가 부동산 경기 구성 요인이라 써놨는데 자 요건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이 말은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보세요. 문구는 이 문구가 더 중요해. 자, 구성요인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너무 길다. 다른 형태의 이런 말 기억하세요. 형태의 경기 변동도 요 문구를 기억하시라고. 그 갈로 2번에 양을 2번 있죠? 구성요인부터 이 문구가 훨씬 많이 떠 시험에서. 칠판은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도 있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3개 있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 밑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갈로 1번 뭐요? 추세 변동. 옆에 써놓으세요. 추세 같으면 장기적 이 말이야. 장기적. 자, 2번에 무슨 변동? 순환적. 3번에 뭐가 있습니까? 계절적 경기 변동. 4번에 뭐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이게 불규칙적인데 같은 말이 뭔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 무작위적 경기 변동. 무작위적 랜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비순환적 경기 변동. 이런 좀 써놓으세요. 불규칙 같은 말이 무작위적 경기 변동, 같은 말이 비순환적 경기 변동 쓴다고요. 요건 주로 시험 내는 게 우리 경기 변동되면 시험은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나오는데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래 이걸 반드시 없네. 어떤 예가?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순환적 경기 변동은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건 뭐 있습니까? 네, 상향시작. 이게 뭐죠? 호퇴. 또 뭐가 있습니까? 하향. 또 뭐가 있죠? 회복.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절마다 뭐 있어? 오는 변동이 있어. 어떤 게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거. 대학가 근처에 방학 때마다 원룸은 비어있지. 불경기지. 연말 연시 우리 호텔 등 항상 뭐합니까? 호경기지. 그죠? 이와 같이 특정한 특정한 계절마다 계속 오는 계속.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라는 거면 반복되어진다. 즉 뭐뭐마다. 그럼 매년 이 말 나오죠. 그럼 전부 다 이건 계절. 그래서 우리 거기 봐볼게요. 계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매년 반복된다 해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보세요. 1번 뭐 나와 있습니까? 핵심 주기로 이 핵심이야. 2번 반복적. 3번 매년. 4번은 지워버려. 그랬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겨울철에 건성과 감소 현상이 있다. 이게 언젠데 매년 있는 거야? 아니, 자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 제기 업계에서 항상 명확한 개념을 쓴다고. 이건 책상 얘 혼자 생각이지. 그죠? 이해서 알지? 겨울철마다 겨울철마다 건설공사는 감소했으면 이건 되겠지. 겨울철마다라는 게 중요한 마다가. 반복되니까. 알겠죠? 그거는 용어 찾아가야 돼. 뭐 매년, 매월, 뭐뭐마다. 이 말 나오면 항상 이건 계절. 자, 그 다음. 다시. 이 불규칙이란 말은 뜻하지 않는 사건들 등 때문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월호 같은 거. 또 우리 박근혜 시절에 큰 사건 2개 있었지. 메르스, 세월호. 마지막 간 게 세월호 때문에 간 거야. 응? 갑자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정치라는 지. 정치. 또 천재지변 같은 거 있죠. 정치 또는 정책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불규칙이야. 자, 보세요. 이런 거. 요새 우리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값 중에 올라가죠? 그죠? 이미 예견된 겁니까? 10년 전에 예견했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건 문제 발생했지. 그래서 이제 요새 정부에서 말합니까? 핀셋 분양가 규제한다는데 비록 사기지만 그 사기야. 절대 못해, 절대. 그래서 그 정책 나왔지. 갑자기 나온 거지. 그게 뭐예요? 불규칙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정책은 전부 다 불규칙이야. 어떤 사건 등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건 사실은. 보려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게 시험 잘 안 나와. 추세 변동은. 요건 보통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1번은 부동산 시장이 잃어버린 몇 년? 1번은 주거장창 지금 계속 밑바닥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잃어버린 몇 년? 바뀌었어, 이제. 중국은 한때 20년 동안 계속 뭐야? 좋았지? 좋았잖아. 이게 추세변, 이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속이 쭉 올라가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건 거의 시험 안 나는데 혹시 나오거든. 이런 말 나오지. 지속적, 계속적. 요거 나오지. 나오면 이건 추세 변동. 결론. 나 같으면 요거 하겠습니다. 자,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더라. 근데 이게 몇 개니 묻거든 난 몰라. 있다는 거야. 또 이거 암기한 사람 있어? 해보셔.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그냥. 두 번째, 혹시 나왔을 때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되고 묻거든 요거 두 개만 기억하라고. 이런 건 시험 거의 안 나오거든, 사실은. 네? 고려하셔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우리 봐볼게. 이제 다시 129페이지. 추세 변동이 있죠, 그죠? 자, 추세 변동이 있는데, 그 설명이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동그라미 1번, 이것도 적절한 예가 아니고, 오케이, 뒷장이 있네. 동그라미 2번, 뭐 들어가 있어? 지속적인 밑줄. 그 말 나야 돼. 계속적, 지속적, 이 말 나오면, 이건 무조건 추세. 추세 같은 말이 뭐라고? 계절적 경기 변동.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순환 변동은요. 자, 그 설명 다 볼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보시는데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해서 후퇴기 칠판 보시고 나오면 상향이다, 후퇴다, 하향이다, 회복 이 말 나오지. 요거 나와야 돼,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이건 뭐요? 순환이야. 그러니까 거기 핵심이 뭐야? 호택이 거기 핵심이야. 호택이가. 그 다음 3번 했다, 그죠? 4번 불규칙.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동그라미 1번 뭐나 있습니까? 831 대책? 정부정책이지. 그죠? 2번 정부의 4.13 주택시장 종합대책 정부정책이지. 3번 882 대책 내 정부정책이지. 그 다음에 4번 총부채 DTI 규제 완화 정부정책이지. 그죠? 그 다음에 자 다시 그럼 이거 보세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정부정책이라든지 또는 이 말 나옵니다. 일시적. 이 말 나옵니다. 일시적. 이건 순간적이거든. 이런 말 하면 멍땅다. 이건 불규칙이야. 그래서 그리고 설명되어 있지만 5번에 일시적 나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가격 거품이 일시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측에 131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는데 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이제 요거 설명할 거예요.
자, 이게 순환적 변동이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예, 자, 요거 할 건데. 이게 뭐요? 이렇게 할게요. 후택이죠? 이게 뭐죠? 아, 이게 하향시장이지? 불경기. 이게 서서히 좋아지죠? 여기에 뭐 있습니까? 그럼 참고로 있죠. 우리 한번 책 보니까 책 가볼게요. 얘가 어디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은 132페이지 갈로 3번요. 경기 순환 국면이 있죠, 그죠? 133페이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 D장 가보세요. 134페이지 D장. 갈로 6번 순환 국면에 따른 특징이 있죠? 그거 굉장히 많다, 그죠?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오거든요. 암기할 거요? 난 안 할 거야. 답은 맞출 수 있어. 물어볼게.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이것도 이 두 개 열심히 구분해 암기한 사람이 있다, 이거. 아, 그놈이라니까. 이 두 개 구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둘 다 기분 나쁜 놈이야. 이 둘 다 기분 좋은 놈이지. 그럼 이걸 물으면 이하고 비교해요.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예? 괜히 이거 나왔다, 이거 비교하면 어떡하려 했으면 시험 안 나와. 이 구분 못해, 어떤 놈도. 이 적이 다 된단 말이야. 이걸 묻는 식으로 문제는 틀린다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예?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물어볼게. 이럴 때는 경기 나쁜 거지. 건축 착공량, 줄고, 공실은, 네, 집값은, 이때는 공실은, 착공량, 늘고, 집값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시험 안 될 것 같아. 자, 뭐가 나오냐? 여기 중요합니다. 아마 나오면 딱 요 두 개 나오게 돼 있어. 과거 사례 가격. 이 시장을 누가 지고 흔들래? 누구 중심 시장이냐 묻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할게. 요거부터. 응? 자, 나중에 암기 방식 좀 이따 설명할게요. 후퇴에 대한 과거가 누구지? 상향 아니에요? 그죠? 상향 시장에 1억에 매매된 걸 후퇴계에는 이 물건 팔면 1억 이상 주고 팝니까? 1억 이하 주고 팝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는 1억은 최고 가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상한가 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시 여기 있는 이 시장에는 회복에 대한 과거 누구지? 하향이지. 하향 시장에서 1억에 매매된 건 회복은 적어도 1억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하한가지 나오니까. 그러면 경기 나쁠 땐 물건 살 놈과 팔 놈 중에 누가 더 많습니까? 경기 나쁠 때 팔선 많은 거지. 그 수요자가 더 적은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장을 지고 한다는 게 수요자가 지고 한답니까? 아니면 공급자 지고 한답니까? 수요자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매수자 중심이에요. 응? 경기 좋으면 결국은 남아있는 물건은 없지. 살 놈 많죠. 그건 누가 지고 흔들겠습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또 이게 제일 많이 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 문제 푸는 방법. 나오면 여보세요. 무조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집값 하는 생각 나와. 집값. 요 경기 나쁜 거지. 집값은. 그러면 여기 뭐야? 과거 가격이 이게 상한가라는 소리야.
그지? 요건 글자 보니까 수가 좋습니까? 도가 낫습니까? 이건 수 아니야? 말 자체가. 응? 다시. 경기 좋은 거지? 집값 뭐 해? 올라가면 과거 가격 뭐 된다고? 하한까지. 여기 뭐지? 여기 기억하시라고. 이거 답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집값 하나를 판단해. 코라프 암기할 생각하지 마. 암기 아니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거. 하면 더 헷갈려, 이거. 응? 그러니까 다시 할게. 자, 다시 보세요. 회복이란 건 집값은 회복. 집값 올라가지. 과거 가격. 도수. 도지. 누구 중심? 그래 하죠. 응? 다시 저기 있는 하향시장. 하향시장은 집값 뭐 하지? 집값. 과거 가격. 수도. 매수자 중심.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 자, 가볼게, 이제. 자, 거기 있는, 예.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된 거 그냥 요거 하나 그냥 끝내버려. 이거 하나 가지고. 135페이지 있는 예제 문제, 예제 문제. 예제 문제 거기 있는 4번.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칠판 보고. 경기가 상승 국면 집값이 집값. 그럼 누구 중심? 과거 가격 찾아가봐. 되었습니까? 하한까지. 그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 이거 하나 그냥 정리하시라고. 자, 다시 앞에 가볼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131페이지 갑니다. 자, 131페이지. 자, 가볼게. 이제 거기 설명이 꽤 많은데, 자, 131페이지. 양가로 1번 그냥 통과하시고, 양가로 2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자, 갈로 1번. 이 말이거든요. 보실래요?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개별적이죠? 틀린 말 요거 내겠는데? 이 말 대신에? 그지?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뭡니까 화명동 있는 경기에 좋다 전국이 다 좋습니까? 그건 아니지. 화명동 안에 있으면 주거상 공략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경기는 이런 말씀은 틀려. 이거 들어봐야 돼. 1번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 대신 뭐라 쓰는가? 우리 이거 동그라미 1번과 시험 낼 수도 있다는 1번처럼.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와 도시 안에 있는 지역 따라 다르게 변동할 수 있다. 이 말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라 갖다가 이렇게 1번처럼 시험 낸다는 거예요. 나머지 3번, 4번 이런 건 지금 하지 마세요. 3번, 4번, 5번 같은 것은요. 3번, 4번이네. 이런 건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에 갈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제목 주기 칠판 보고 일반 경기 주기 얼마? 부동산 얼마? 그건 누가 더 깁니까? 부동산이 뭐야? 더 길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자, 2번, 3번. 3번은 뭐나 있습니까? 3번. 진폭. 자, 칠판 보고 이제 설명드릴게. 보세요.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 10년 주기. 부동산 경기 몇 년 주기?
오케이. 자, 부동산 경기 20년 주기다. 누가 더 길다? 얘가 더 길지? 그죠? 두 번째, 이런 진 폭이 뭔지 알지? 폭. 누가 더 커 보니까? 누가 더 커? 요거 요만큼, 얘는 이만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지? 폭. 그죠? 이것만 다 하시면 돼. 이 말만. 그래서 거기 있는 갈로 3번, 2번, 3번 끝. 그 다음에 갈로 4번 갑니다. 4번. 순환 국면은 뚜렷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4년 전에 이걸 연구한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보세요. 내가 집을 팔 때 이익 봤다, 손해 봤다에 대한 기준이 집을 최초로 샀을 때 가격을 따질 것인가? 내가 사는 동안 집값 최고일 때 따질 것인가? 사는 동안 집값 최저일 때 따질 것인가? 뭘 따지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정답 없어. 이건 정답 아무도 없어. 진짜 없어. 다 틀려. 이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보죠. 살 때는 여기에 4억인데 살 때는 최고점에 보니까 이게 6억이고 최저점이 뭐 있으면 이게 3억이 되는데 현재 보니까 이게 4억 5천이 되었대. 설마 이거에 따질 사람이 없겠지. 이건 인간 아니야. 응? 얘는 분명히 뭐 있습니까? 틀리면 정상 이상 이하 둘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비범산이야. 비범. 삶을 초탈한 사람이고. 어느 걸 가지고 따지냐 하는 거야 이걸. 실제 보니까 이게 웃기는 게요. 여기 거의 비슷해. 이게 한 49.8%고 50.2% 이게. 서울에 있는 3개의 아파트를 딱 분석해봤다고. 그러면 자, 같은 아파트에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 이 들어온 날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다 틀리지? 거기 있는 이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동네 집과 저 경기 좋은지 나쁜지 뭐야 물으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이때 들어왔어. 나쁜 거지, 그건 무조건. 그죠? 어떤 분은 이를 들어왔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이거라고. 각 개임은 다 틀리더라 이거야. 보는 사람마다. 됐죠? 네, 오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닌데 자, 2번은 원래 이겁니다. 보세요. 2번에 이거 어디 가는가 하면은 갈로 3번에 가. 동그라미 2번에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크다 생각 있죠? 그 말 같으면 진폭이 크다 이거야.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확장이지? 수축이지? 간에 크다 이게 뭔데? 진폭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설명된 것 중에서 2번과 3번,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갈로 3번을 이동시키느라고. 갈로 3번으로. 걔는 그 번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갈로 4번.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칠판 보시고. 요 그림이 회복은 천천히 올라가죠. 호텔은 빠르거든. 요 그림이. 요 모양이 대칭 비대칭. 거기 밑에 있는 4번이야. 근데 하지 마. 의미 없으니까. 지금 이거 안 맞아.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여러 개 논문이 이게 안 맞거든요.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할 것은 이런 것만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양갈 3번 했죠. 자, 넘어갑니다.
뒷장 가보니까요, 네, 130페이지 갈로 4번. 자, 이 갈로 4번도 나오면 무조건 통과하세요. 이건 절대 틀린 말 못 내거든요. 자, 요거 묻는 거예요. 갈로 4번입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적정 지표. 자,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아파트 주민을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동네 경기 좋냐 나쁘냐, 나쁘냐 물었을 때 다 틀리지. 어떤 분은 좋다, 나쁘다 설명한다고. 그래서 묻는다고.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물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이유 될 것 같아. 그죠? 이 말은 모든 걸 다 고라는 모든 걸.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으면 딱 세 개야, 세 개. 그게 뭔지 압니까? 들어보니까 딱 요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설명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 집을 갖고 있는 저기 사람들은 수요 공급이 요거 안 써. 그러면 거래가 안 된다면 다른 용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러이러한 류에는 부동산 경기 측정이 활용되고 있으면 무조건 100% 맞는 답이라고. 100%. 여기는 예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같은 옆에다 뭐 있습니까? 무조건 맞는 답이야. 이건 틀린 거 못 낸다고.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응?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니까 뭐 주어 지표, 뭐 보호 지표 하는데 난 이게 모르겠어 하여튼.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한다. 끝. 결론. 절대 이건 틀린 말 못 낸다. 그 말이에요. 예, 고려보시고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거미집이론 지금은 그냥 통과할게요. 뭐 여기다 목숨 걸지 말고 여기까지 끝. 자, 그러면요 뭐 경기 변동 보니 대충 머리가 이 할만해. 뭐 딱히 어렵다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건 할 건데 이런 거 있다 생각하세요.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정답 많이 잡아요. 어떤 얘기가 어떻게 포함되는 거. 두 번째, 요거 정답 많이 잡아보거든. 응? 이런 걸 보통 두 개를 장난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할 건 뭐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서로 비교한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비교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절 2절 3절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여기 있는 4절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할게요. 네? 우리 보통 여기서 기본이 한 문제야. 최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통 이제 한 개 또는 두 개 나오거든요. 한 개 또는 두 개. 그래서 이 기본이 총 6개 나오게 돼 있다고. 총 6개 나오게. 항상.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수요 공급에서는 꼭 기억할 거. 개념을 딱 묻는 순간 요 두 개 차이만 먼저 생각해 돌라는 거예요. 유량이란 말과 저량. 유량은 기간, 저량은 오케이 시점. 신규는 신규 유량, 재고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우리 곡선이란 것과 법칙이 있는데 우리 항상 세로축은 뭐 써야 됩니까? 가로축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무슨 곡선?
일론법 요렇게 신곡선 있죠? 이게 뭐예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것 같아. 곡선상, 곡선, 요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곡선상 이동은 수요 또는 공건 뭐 써야 돼? 공건 뭐요? 양의 변화지. 그죠? 곡선 자체는 뭐 있습니까? 수요 또는 공건 뭐요? 의 변화지. 원인 자체가 중요한데 원인에 따라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원인 뭐? 가격이지? 가격이 들어온다면 곡선상 곡선 자체를 용어 써야 될 것이고 가격이 아닌 다른 것들은 뭐요? 곡선 자체. 같은 말 수요 또는 공급량. 항상 중심은 가격이야. 응? 그래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특히 중요한 건 대체제란 것과 이 보완제량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해체화에 대한 수요 묻는 거 아니에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해체화 수요 묻는 거지.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물건 나. 이렇게. 그 물건 가격 올라오면 그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대체는 나는 사는 거지. 보완 관계에 있는 물건 올라오면 이 물건 안 사면 나도 이 말은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특히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나머지는 수요 증가하면서 금방 알 수 있다면 사실은. 그죠? 그래 보시면서 예, 두 번째. 자, 두 번째 있는 건 균형시장. 그러니까 큰 틀을 움직여요, 항상 지금은. 균형시장 결국 이 말이죠.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적 협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이든 공급의 변화시면 균형 가격이 달라진다. 양도 달라집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결국은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한 개만 이동하는데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지. 그죠? 이럴 때 보니 뭐 있습니까? 시장에 있는 양과 가격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이건 양에 대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양도 뭡니까? 가격도? 수요 감소하면 양도 가격 같이 움직이지. 그러나 이 공급적인 측면은 양은 같이 움직이겠지만은 가격만 항상 반대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만이 이 말과 항상 반대 방향 움직입니다. 이런 걸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요. 철저히 균형시장 반드시 봐서 그래프 그려봐야 돼. 그래서 여기 단 답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자, 탄력성은 뭔가 자극을 줘야 돼. 응? 줘야지 거기 있는 걔가 반응 보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충격 안 주면 이 반응이 없다고. 그죠?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네, 하여간. 그래서 얘가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는 정도인데, 보니까 이게 우리 세 개가 있는 것 같아. 그죠? 탄력성 그 결과 반드시 누가 바뀐다? 수요는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 누구 때문에?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때문에 바뀌었어? 다른 제약 때문에 바뀌었어? 그럼 중요한 말은
요 두 놈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현재 부호가 분명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놈. 그죠? 부호가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지. 자, 따라 소득과 겹쳐 구분하시는 소득은 플러스인 게 무슨 제? 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적 보완제지. 대체적은 뭐예요? 플러스지. 보완은 뭐예요? 여러 가지. 교차는 무조건 대체 보완이야. 그 다음에 소득은 항상 정렬이야. 이걸 뭐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얘는 항상 이 뭐예요? 가격 달성이 나왔을 때 얘는 비록 마이너스인 걸 무조건 뭐합니까? 절대값을 뭐 한다? 플러스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탄력성 값이 1보다 크고 작을 수 있잖아. 큰 게 뭐? 작은 게 탄력이란 말은 결국 민감한 거지. 그죠? 누가? 분자가. 요거 아시고. 그 다음에 자, 거미집은 아니고 경기변동은 그냥 통과.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설마 저기 경기변동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목숨 걸어. 일관성 있게. 이것만 계속 보시라고. 얘는 우리 대충 보는 게 이해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자, 우리 이 참 개론이라는 과목을 참 잘 맞는 것 같아. 왜 잘 맞는가 하면요. 지난주를 보니까 할만해. 그죠? 오늘은 좀 이상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집에서 고민할까? 할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 딱 그렇거든. 그래서 혹시 다음 더 가보자 해서 다음 주 오지. 되게 쉬워. 그 다음 주 보자 또. 한 3주 보면 대충 좀 쉬울 거 아니야. 할만해. 4주가 어떻게 하면 조금 이게 조금 갈등 생기거든. 이미 이제 코 낀 거 아니야. 온다고. 그 책을 참 잘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오늘 했던 요거예요. 여기 메인이라고. 지금 안 된다 했을 때 사이즈만 그냥 넘어가셔. 앞으로 10번 이상 다 할 거야. 10번 이상. 설마 이게 머리인데. 기여하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그냥 들어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래 하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